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우 TV 뉴스 충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피해 규모가 초기 집계보다 더 커졌습니다. 2차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어선 총 28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어민들은 재산 피해액을 최소 120억 원으로 추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태안 신진항입니다. 불에 타 뼈대만 남은 선박이 반쯤 물에 잠겨 있습니다. 배를 잃은 어민들이 화재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들은 이번 화재를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대응은 물론 2차 화재까지 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선장들한테 일자 전화도 해서 배가 불났으니까 빨리 피해라 이런 말도 없었고 2차 피해는 여기 요 바다 하나를 건너서 저짝인데 여기 불이 완전히 진화된 다음에 그쪽이 또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중간에 펜서만 한번 쳤었어서. 24일까지 파악된 피해 어선은 모두 28척, 화재 당일보다 11척이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어민들은 재산 피해액을 최소 150에서 180억 원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까지 포함하면 300억 원대로 추정했습니다. 당장 생계가 망박해진 어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거는 기관에서 잘못한 겁니다. 피해가 안 일어날 상황을 피해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태안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피해 어민을 위한 가능한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재난에 준하는 그런 사태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생계 안정 지원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나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태안해경은 오일 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2차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며 최대한 신속히 선박을 인양해 소방, 국과수와 합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처 미흡 논란부터 보상 문제까지 풀어야 하는 만큼 어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에서는 송전탑 건설 논란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송전탑이 몰려있는 곳에 또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압 송전탑은 철새 도래진 삽교호를 지나갈 예정으로 주민들은 환경 등 각종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충남 북부권 대표 철새 도래지인 당진 삽교호입니다. 해마다 수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이 일대에 송전탑 8개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수년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송하급 신당진 변전소부터 신평면과 우강면을 지나 아산시까지 35.6km를 잇는 사업 가운데 주민 반대에 부딪힌 구간은 우강면. 한전의 계획대로라면 송전탑과 민가가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선로가 생태적,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큰 삽교호 소들섬을 지나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역, 또 야생동물 보호구역, 수자원 보호구역으로서 이곳은 철탑이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존권, 건강권을 해쳐가면서 한전이 일방적으로 그어진 노선에 주민들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 같은 이유로 당진 천안고속도로도 같은 노선으로 지나려다 삽교호 방조제로 노선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평 일부 구간과 서해대교 횡단 구간처럼 지중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5km 정도를 지중화해서 간다라면은 지중화 내지 수중 케이블로 간다라면은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외목마을, 도비도, 한진, 철탑으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곳은 삽교천 삽교호뿐입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민원 해소 등을 이유로 한전의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2차례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지중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철탑 위치 변경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송전탑 건설 노선을 두고 주민과 한전이 평행선을 달려온 지 8년이 흘렀지만 주민들은 도지 사면담을, 한전은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후보자 신분이 되면 제한적이지만 일부 선거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후보자는 물론 라선거구인 덕산과 봉산, 고덕, 신암 지역의 유권자 역시 주의할 점들이 많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후보자 등록 첫날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에선 예비후보 5명이 모두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응엽 후보, 국민의힘 홍원표 후보, 무소속 이니열 후보, 무소속 이경일 후보, 무소속 신현모 후보입니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정당이나 선거권자의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에 기탁금 200만 원도 납부해야 합니다.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은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착용과 명함 배부 등 일부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와 확성기를 이용해 연설을 하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만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0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군 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재선거도 유영배 전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벌꿀 등을 제공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군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치러지는 겁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선거범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분에게는 최고 5억 원 이내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제보 당부드립니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난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 다녀갔던 분들이라면 이번 리포트 유심히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안군이 당시 자원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관련된 자료도 추가로 발굴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안 만리포에 있는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입니다. 2007년 기름과 사투를 벌이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 한쪽 벽면에도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당시 확인된 자원봉사자 수는 123만여 명. 기록에 없는 인원까지 더하면 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기념관은 이들의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디지털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아름다운 흔적이 여기 남아져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자신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드는 것이죠.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인원은 전체의 4분의 1 정도인 35만여 명. 이마저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대부분 이름 석자만 남아 있습니다. 동명이인도 많아 누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태안군은 숨은 봉사자들에게 활동 사실을 알려달라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은 충남도로부터 운영을 이관받아 가장 먼저 명예의 전당 활성화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명예의 전당에 탑재되어 있는 명단은 35만여 명에 그치고 있어 우리 군은 명예의 전당을 적극적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등록 신청은 기념관을 방문하거나 태안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봉사 사진 등 300건이 넘는 자료도 기증됐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규모 봉사 참여를 부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의미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신청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 피해 극복 기록만의 특수성을 부각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의 전당 활성화와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이 기름 유출 사고 극복 과정을 조명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봄철입니다. 산 주위에서 불을 다룰 때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작은 불씨 하나조차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실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역대급 대형 산불로 기록된 2019년 고성 산불.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 모습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전신조에서 번쩍하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이 불씨들이 날아가서 큰 불 됐고. 이렇게 시작된 불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은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서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작은 불씨의 위험성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 위에 잣나무 한 그루를 세워뒀습니다. 실제 산지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직접 채집해온 것들입니다. 배기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불씨가 튀어나옵니다. 산지에서 관측되는 풍속까지 저희가 주고 초속 4m의 인공 바람을 가하자 불씨가 낙엽에 옮겨 붙습니다. 불씨가 날아와 낙엽이 모두 타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불씨는 산불 현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산에 불이 났을 때 쉽게 관측되는 열기둥 현상을 재현해봤습니다. 연료에 불을 붙이자 불이 순식간에 솟구쳐 오릅니다. 불의 습성상 주변 공기를 빨아당겨서 상승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때 불씨가 같이 딸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기둥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때도 사방으로 불씨가 날리는데 산불 피해를 더 키우는 요인입니다. 본격적인 용농 활동에 앞서서 논밭 태우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소각행위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부르는 대형 참사. 산 주위에서 불을 다룰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첨단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물도 주는 스마트팜 이야기인데요. 스마트팜 교육을 선도하는 학교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에 있습니다. 미래 농업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정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누르자 수조에 연결된 관에서 물이 나옵니다.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 식물에게 영양분을 주는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온실하우스 모형의 내부 온도가 조절되고 환풍기도 돌아갑니다. 학생들은 농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교실에서 원격으로 편리하게 생육 환경을 제어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뭔가 더 간편하고 손도 덜 가고 더 몸도 덜 힘들고 컴퓨터로 해서 배우는 게 머리에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키우는 것도 실제로 뭐 자기가 체험 농장 이런 데 뭐 가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근데 직접 오이도 따보고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제어도 해보고 하면서 많이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에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팜.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적의 환경을 구현하는 농업시설입니다.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에서도 스마트팜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삼성전자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천안 제1고의 스마트팜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서산중앙고등 특성화고등학교에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학생들이 스마트팜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가 8개 있는데 해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 주변에 있는 연암대 이런 데와 함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그냥 단순히 스마트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교육 내용에 있어서 내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팜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래 농업 인재를 키우려는 학교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미 벚꽃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취소됐습니다. 축제는 취소됐지만 개화 시기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데요. 해미 벚꽃축제위원회는 곳곳에 인력을 배치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주말인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방역 통제소와 차량 일방 통행로를 운영합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일제 잔재인 벚꽃축제의 명칭을 봄꽃축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일제가 문화통치 수단으로 창경궁에 벚꽃을 심고 강제로 구경을 하게 했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식 축제 중에 벚꽃축제 명칭이 29개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가운데 충남은 해미 벚꽃축제와 순성 매화 벚꽃축제 등 5개로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벚나무를 뽑고 나라꽃인 무궁화 나무 심기 대국민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과 대전, 세종 등 충청권 전교조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청권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는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학생들이 매일 등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6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목표로 국회 입법 청원 운동을 벌이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법안 상정 동의 성명을 받아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도립대학교 졸업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충남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도립대 취업지원센터가 최근 3년 동안 대학 정보공시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졸업생 가운데 51.3%가 충남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대전과 세종 등 충남권을 포함하면 졸업생 10명 중 6명이 지역에 취업했습니다. 도립대는 지역 기업을 발굴하고 졸업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평년보다 과수꽃이 일찍 필 것으로 보고 개화기 저온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3도, 최고 기온은 1.5도 높았다며 과수꽃이 나흘에서 닷새가량 일찍 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개화기에 영하의 기온이 예보되면 물을 뿌려주거나 왕겨 등을 태워 저온과 냉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청은 집합 금지 또는 제한시설 업종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해당 20개 업종 가운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됩니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한도는 10억 원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조식을 지원합니다. 조식 지원 사업은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해마다 7개에서 9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결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학에는 식품 선물 상자로 제공합니다. 조식 지원은 지난 2018년 월드비전과 협약을 통해 시작됐으며 월드비전은 조식비와 식기류 등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